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VIP 클래스 59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견적서 또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좀 다소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 땅찾기라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건축주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좋은 땅을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대지를 찾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있는 검토를 좀 해보게 되겠는데요. 어떤 땅이 있는지 또 그 땅은 어떠한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좀 보여주면서 땅에 맞는 또 땅의 형상과 땅의 조건에 따라서 검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VIP 클래스 5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분들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땅 찾기입니다. 대지와 뭐 이런 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동안 VIP 클래스에서 대지와 또 도로 그리고 일조권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고요.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들로 검토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뭐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주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설계 상담을 할 때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는 부분이 저희가 검토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규모 검토를 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이 이 땅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이 땅을 검토를 할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를 하는지 또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또 땅과 땅마다 각자 처한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사업성의 기본이자 또 사업의 시작은 바로 땅 찾기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검토하는 땅이 송파구에 있는 땅인데요. 여러분, 송파구는 도시계획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러한 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땅 모양이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검토할 그러한 땅을 보시면은 이 내용의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땅을 보시면은 자, 이 골목으로 보시면요. 거의 땅 모양이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면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바꿀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도시계획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도로까지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땅의 형상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블록과 이 열에 있는 이 땅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검토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이 다른 골목길을 끼고 있는 바로 인접대지와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땅, 즉 이 앞쪽에 있는 이 땅과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이 땅의 그 조건은 상당히 다르다. 즉 일조권에서 그 부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땅 수준이 너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너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땅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데요. 자, 위쪽에 연한 연두색으로 나온 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아래쪽에 좀 진하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 선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로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건축선 후퇴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건축선 3m 후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대로변이죠. 그래서 3m 후퇴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봐도
건축선 후퇴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보통 3m 후퇴선이고요. 그리고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를 받는 땅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나 검토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토지이음에 가시면은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재지가 나오고요. 지목을 보니까 대네요. 자, 대니까 대지죠, 대지.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191.9제곱미터입니다. 이거를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곱하기 0.3025를 해야만 이 평수가 나옵니다. 0.3을 하시면 안 되고요. 0.3025를 해야만 이게 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58평이고요. 여기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자, 그 옆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게 송파나루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잡혀있는 땅들이 많다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로 들어가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을 검색해서 번지수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 해당 번지가 나오고요. 그 해당 번지에 관련된 고시 정보와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뭐 좀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이 나오면 좀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마 일반인 분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검토하기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오면은 설계사무소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출력을 해서 뭐 허용 용적률, 기본 용적률 뭐 이런 내용들도 보시고 또 최고 높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 건폐율이 60%고 그리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지을 수 있는 게 60%니까 34.8평이 되겠죠. 58평에 60%. 그리고 용적률은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평 하게 되면은 58평 곱하기 2를 하면 116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116평까지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된다.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검토를 했는데 뭐 크게 뭐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여기서는 단순히 60%와 200%만을 가지고 이 규모 검토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는 이 해당 번지의 지적도를 발급하고 지적도를 스캔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캐드화 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디테일한 검토 내용을 보시려면 VIP 클래스를 가입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